안녕하세요. 3장 Achieving Competitive Advantage with Information Systems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선 이번 장에서는 포토의 경쟁 우위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체인 모델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기업을 글로벌하게 연결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질 관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기업의 이제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의 경쟁 우위를 정보 시스템이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디슨이 만든 회사죠. 또 가장 큰 회사였죠. 근데 지금은 이 회사가 아주 유명한 제조업체에서 디지털 기업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디오 케이스에 대해 살펴보시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셔널 바스켓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NBA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아카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NBA 농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비디오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교과서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ata and Line Device Global IT Strateg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와 라일이 어떤 식으로 특별한 어떤 음식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경쟁자들, 특히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자들과의 경쟁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또한 이제 우리 기업의 정보 시스템 중에서 재무 정보를 처리하는 재무 회계 정보 시스템 이것들의 어떤 식으로 여러 이제 지역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회계나 계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SAP의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해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영역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 케이스에서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포토의 경쟁 우위 전략을 살펴보시게 됐습니다. 5가지 이제 경쟁 우위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경쟁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새로운 진입자들이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대체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어떤 바게닝 파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자의 바게닝 파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토의 경우 새로운 진입자, 대체제,
공급자의 바게닝 파워, 고객들의 커스터머의 바게닝 파워, 그리고 우리 기업의 경쟁자들을 살펴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우선 우리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전략적인 목표들을 각각의 구체적인 태스크와 활동에 따라서 프로세스로 우리가 브레이크다운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변수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정보기술이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로는 이제 로우 코스트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저비용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에 이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비용의 누출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낮춰나가는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월마트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고 관리를 할 때, 특히 이제 재고가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채워주는 거를 우리가 replenishment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공급자에게 어떤 수준 이하의 재고가 떨어졌을 때 제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오더를 보내게 되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제 재고를 너무 많이 가져가거나 혹은 재고가 모자라서 생기거나 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많은 재고를 가져갈 때는 창고를 유지해야죠. 창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오퍼레이팅 코스트 같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어떤 고객의 리스폰스 시스템인데요. 고객의 이제 요청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응대를 할 수 있는 CRM, 그러니까 Supply Chain Management 시스템의 확장 버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제품 차별화, Product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고객의 요구사항, 고객의 편의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빠르게 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 계속해서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가고, 애플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폰, 스마트폰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피처폰으로 담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런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시스템이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퍼스널라이제이션 혹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고객의 프레퍼런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혹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고객 각각에 맞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ike ID Program for Customized Sneakers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나이키, 미국,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 발 사이즈, 옷, 몸 이런 거 다 저장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고객이 원하는 신발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치 마켓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니치 마켓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아주 좁은 시장 마켓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런데 또 집중을 하는 게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어떤 구매에 따른 행태를 분석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제 프레퍼런스가 있는지를 선호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니치 마켓, 작은 시장에 맞는 광고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 힐튼 호텔의 온큐 시스템이라 그래서요.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고객에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우리 힐튼 체인에 투숙을 했는데 그때 가족은 몇 명이었고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거를 이번에 우리 호텔에 투숙을 할 때 반영을 해서 미리 제공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과 공급자와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고객이나 공급자가 로얄티를 갖고 또 우리 제품으로부터 다른 제품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처닝 현상, 스위칭 현상,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스위칭 코스트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고객, 이제 공급자가 직접 이 정보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어떤 생산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just in time이라 그래서 도요타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재고를 따로 가져갈 필요가 없이 필요할 때 바로 재고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들의 어떤 선호도, 프레퍼런스를 갖고서 분석을 해서 그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제품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쟁 우위에 어떻게 인터넷이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엔트리 베리어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하고 공급자의 어떤 힘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의 변환 같은 것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좀 더 큰 고객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없었으면 우리가 전자상거래 이런 거를 할 수 없었겠죠. 또한 인터넷이 없었으면 고객들에 대한 정보나 고객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쉽게 분석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T 같은 거, 인터넷 오브 띵을 이용을 해서 어떤 스마트 제품, 프로덕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능하도록 해주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 밸류 체인 모델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떤 비즈니스 안에서의 어떤 특정한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어느 우리 기업 활동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primary 주 활동이 있고 support 지원 활동이 있고요. 벤치마킹이나 best practice 같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우선
서포티브 활동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총무나 관리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인사조직 같은 휴먼 리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지원과 같은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프로큐어먼트 구매 활동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중에서는 인바운드 로지스틱, 유통 중에서 어떤 우리 쪽으로 자동화되어져서 어떤 창고나 이런 데 들어오는,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과정, 우리가 생산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세일즈 앤 마케팅 과정이 있죠. 판매나 마케팅 광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자동화되어진 어떤 오더링, 주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과정이 있게 되죠. 제품을 판매한 후에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AS나 유지 보수와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통, 이번에는 고객 쪽으로 제품을 출하하거나 이럴 때 자동화시켜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활동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우리가 공급자로부터 우리 회사를 거쳐서 고객에 이루는 유통 전반에 걸쳐서 그 중에서 우리가 밸류체인 과정을 따져보게 되는 거죠. 밸류 웹이라고 해서 이 기업의 이제 밸류체인은 결국에는 공급자와 유통업자와 고객과 연계되어지는 어떤 밸류체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어떤 독립적인 기업들은 어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들의 이제 밸류 체인을 통해서 어떤 제품들 같은 것들을 각각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제품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밸류 체인 상의 어떤 부분에서 밸류를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밸류 웹은 좀 유연하게 공급이나 수요에 따라서 변화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게 되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 3.3을 보시면 기업이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어떤 산업 안에 우리 기업이 있고, 또 ERP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거나, 이제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때 이제 고객 쪽으로 가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공급자 쪽으로 가서 공급자에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 관계로 보면은 Strategic Alliance and Partner Firm이라 해서 우리 회사와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는 이제 파트너 기업, 어떤 기업들이 될지, 그 다음에 간접적인 어떤 공급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너지, 코어 컴피턴스 앤 네트워크 베이스 스트래티지. 그래서 대형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여러 비즈니스 부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재무적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어떤 비즈니스 유닛의 성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보 시스템은 각 이제 비즈니스 유닛, 각 이제 비즈니스 각 사업 부서의 성과를 어떤 프로모션 같은 걸 통해서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를 확대하거나 시너지를 높이거나, 혹은 코어 컴피턴스라고 해서 가장 그 기업의 핵심이 되는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너지라고 하면 이제 어떤 부서의 아웃풋이 또 다른 부서의 인풋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이 어떤
서로 각각의 시장을 공유를 하게 돼서 이때는 더 큰 시장을 서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가들을 공유하게 되고 이게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낮은 비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핏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 정보 시스템이 결국에 서로 분산되어져 있던 부서들을 묶어주고 마치 하나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어 컴피턴시라 해서 이제 어떤 중심의 어떤 경쟁 우위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세계 최고의 미니에이처 디자이너에 대한 경쟁 우위를 갖는다든지 혹은 어떤 제품 배송 서비스의 경쟁 우위를 갖는다든지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코어 컴피턴시에 집중하느라고 대한항공의 이제 전산 서비스를 IBM에 아웃소싱을 줬죠.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어떤 이제 어떤 항공 운송 그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랜 동안의 경험이나 경륜에 의해서 습득되어지고 쌓여지는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쉽게 달성되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생 기업이 가져갈 수가 없고 오랜 경험이나 경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식을 어떤 서로 공유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어떤 코어 컴피턴스 그런 것들을 더 확장하고 그것들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경우도 인트라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했던 내용 솔루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베이스드 스트래티지라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이코노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제 기업들이 서로 이제 한계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한계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0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계 효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비용이 낮춰지니까. 인터넷에 더 많은 참여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참여자들한테 더 많은 어떤 가치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 가상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뭐 오프라인상에 모여서 뭐 특별히 어떤 작업을 하고 뭐 그거를 통해서만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상 공간 안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수익이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disruptive technology죠. 이 기술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을 완전히 뒤바꾸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PC 같은 퍼스널 컴퓨터도 그랬고요. 기업 내에서만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개인 컴퓨터가 나타나고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로 세계의 모든 월드와이드 웹으로 세계의 모든 정보에 접속하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뮤직을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못했는데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이제 first mover하고 fast follow, 예전에는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게 이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first mover가 겪은 어떤 문제점, 그리고 발생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고서 second follow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더 빨리 다가온 거죠. 야후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보고서 구글이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요. 결국에 이제 인터넷이 있기 전에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대형 기업들이 어떤 공장이나 창고나 혹은 뭐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로 가져감으로써만 가능했지만, 인터넷을 통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비용, 운영 비용, 뭐 유통 비용,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돼서 대형 기업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업이나 업체들도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어떤 효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이제 좀 더 높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훨씬 더 높은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캐피탈 코스트 자체를 낮추면서 고정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 생산의 비용 자체를 낮추게 되는 거죠. 시장에 접근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낮출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글로벌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 센트럴라이즈드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듀플리케이티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동일한 시스템을 복제하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분산 관리 시스템으로 디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촘촘하게 나눠져 있으면서 이것들이 연관이 되어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제 중앙 집중화되어져 있을 때는 이제 국내 혹은 수출, domestic exporter 같은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duplicated 일 때는,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 같은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또 동일한 그게 있는 거죠. 이 프랜차이즈 같은 형태로 가는 거고요. decentralized가 되어지면 분산 형태로 가게 될 때는 domestic exporter도 되고, 멀티네이셔널 다국적,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를 이용한 형태도 되고, 네트워크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네이셔널 다국적, 그다음에 트랜스네이셔널, 이 국가 모든 걸 뛰어넘어서 대륙을 뛰어넘는 형태로 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퀄리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roducer perspectives,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생산을 할 때 특정한 어떤 제품 생산 제품 사이에 어떤 차이가, 퀄리티 차이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산 제품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삼성 갤럭시 제품은 제품이 좋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몇 년은 사용할 수 있어, 튼튼해, 떨어뜨렸을 때도 안전해,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이것 자체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나 기능들, 여기서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회사의 부서들이죠. 이게 퀄리티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식스 시그마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퀄리티를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3.4 defect million opportunity에 따라서 하게 되는 요거 이제 혹시라도 밀리언으로 생산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결함이 발생하냐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퀄리티를 향상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사이클 타임이나 오픈 혹은 제품 생산 과정 이런 것들을 단축시키고 간단화시키는 형태가 가능하고요. 벤치마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뭔가를 더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요구, 향상시킬 수 있는 요구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 디자인 퀄리티하고 프로시전 향상 여러분 그거는 이제 CAD라고 그래서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 제일 처음 보잉의 777, 777이 나왔을 때 이제 사람이 설계한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이제 컴퓨터 CAD를 이용을 해서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제품이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튼튼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정보 기술만 갖고서 어떤 사업을 더 잘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적인 변화가 때때로 필요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기업이 어떤 업무를 해나갈 때 이런 그 업무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의 어떤 마이너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프로세스 자체를 전체를 다 새롭게 만들어요. 뭐 10단계로 돼 있던 걸 4단계로 줄인다든지 5단계로 줄인다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업무 절차나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어떤 툴이나 어떤 메소달러지 방법론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질 절차, 프로세스가 뭔지를 확인하고요. 존재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그러면 분석을 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그 새로운 프로세스를 적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측정,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제 책을 북스토어에서 구매를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북스토어에 가서 선반에서 책을 찾아서 책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 그러면 책을 사서 책을 집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없다 그러면 종업원한테 요청을 해서 찾아보고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이제 주문을 넣어서 주문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고객이 주문을 내서 그 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이 들어왔다는 고객에게 알리면 고객이 다시 책방을 방문을 해서 책을 구매하고 책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없다 그러면 다른 스토어로 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온라인으로 하는 걸 바꾸면 그냥 온라인 북스토어에 와서 온라인 캐탈로그에서 책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요. 있으면 구매할 수 있도록 뭐 주소 넣고 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내고 책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온라인 북스토어에 가서 다시 찾아보고 처리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 앞에 있었던 굉장히 길었던 과정이 굉장히 짧게 처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Carter's redesign its business process. How did Carter previous business process affect its business performance? 이제 카터의 이전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어떤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하고 조직 그다음에 기술이 어떤 식으로 카터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문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기술이 이 카터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카터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서 어떤 식으로 기업의 역할을 바꾸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특히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속적인 어떤 변화를 통한 향상을 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과거의 프로세스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변화를 대해서 저항을 하는 어떤 조직의 어떤 저항, 오거니제이셔널 레지스턴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체인지 매니지먼트, 변화 관리 같은 프로젝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MIS가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MIS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BPL까지 이루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작업에 어떤 직업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하겠다 그런 걸 따져 보시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다가서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